속보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비극. 그들의 경제는 썩었다. 하룻밤에 6천조 증발. 시진핑은 울 수밖에 없다. 난 쓸모없어. 제발 내 나라를 구해줘. 코로나 바이러스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큰 인도적 비극이 될 것이다. 브라질 상파울루주 아라라콰라시의 에디뉴 실바 시장이 최근 한 말이다. 아라라콰라에서는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40세 이하 젊은 층 19명이 사망했다. 전체 사망자의 8.75%로 지난해 1명 1.1%와 큰 차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7일 이런 상황을 전하며 전 세계 인구의 3%도 안 되는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3분의 1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27일 브라질에서 85,94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3,438명에 달했다. 상황은 이런데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은 1.8%에 그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시작돼 유럽, 미국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다면 올해엔 브라질이 새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에선 아마존 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B1.1 변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WSJ는 B1.1은 브라질에서의 신규 감염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많은 의사가 더 젊고 건강한 이들이 병에 걸리는 걸 보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6에서 8월 브라질에서 감염된 60세 미만 환자는 26% 수준이었는데 현재 30%로 올랐다. B1.1은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 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최대 2.2배 높고 재감염률은 61%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WSJ는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이것이 브라질만의 위기가 아니라 인근 중남미를 넘어 미국과 접종을 마치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썼다. 실제 브라질과 국경을 맞댄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를 견인하는 또 다른 국가는 인도다. 올 초에만 해도 인도 신규 환자는 1만 명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지난달부터 환자가 가파르게 늘기 시작해 지난해 10월 이후로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다. 27일 하루에만 6만 2,71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12명이 사망했다. 변이가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포스트는 변이가 인도의 2차 유행에 기여했는지 분명치 않지만 일부 지역에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감염이 급증하는 펀자브주에선 2에서 3월 감염자의 80%에서 영국발 변이가 검출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같은 바이러스 내에서 2개의 돌연변이가 동시에 생기는 이중 돌연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됐다. 인도 보건부는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채취한 샘플에서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과 미국 일부에서도 재유행으로 비상이다. 최근 2만 명대 환자가 쏟아지는 독일에선 신규 환자의 70% 이상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3일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새로운 팬데믹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당초 28일 종료하려던 봉쇄 조치를 내달 18일까지 연장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영국 변이가 확산의 주범으로 꼽힌다. 신규 환자가 4만 명가량으로 증가한 프랑스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봉쇄령을 내려 거주지 반경 10km 이내로 이동을 제한하고 비필수 상점은 문을 닫게 했다. 유럽에서 환자가 급증한 건 최근 국민 반발과 경제 영향 등을 이유로 봉쇄 조치를 완화한 데다. 백신 접종 속도가 영미권에 비해 느리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도 변이 확산과 각 주의 봉쇄 완화 조치 영향 등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6만여 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11%가량 늘었다. CNN은 코로나 환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이후 일부 유럽 국가들이 방역 조치를 완화했고, 이것이 새로운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리발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 여러 주에서 방역 규제를 완화해 유럽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확인되는 가운데 봄맞이 나들이 증가 등으로 확산 우려가 나온다. 문경질병관리청장은 29일 브리핑에서 3월 들어 유럽이나 남미, 중동 지역 등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쇄 정책을 완화하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재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우리나라도 3차 유행의 여파가 지속하고 있고 2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일상 주변의 다양한 시설에서의 유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진핑이 헝다 파산 선택한 이유. 지난 9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이 결국 파산의 길로 들어선 듯합니다. 12월 3일 홍콩 증시의 공시를 내역 6천만 달러의 사무채를 상환하지 못한다고 했죠. 헝다그룹 본사가 있는 중국 광둥성 정부는 이날 저녁 곧바로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을 면담한 뒤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헝다그룹에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12월 6일에는 쉬 회장 등 헝다그룹 고위층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리스크해소위원회도 출범시켰죠. 주요 임원들은 이탈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 신속하게 빚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3,100억 달러 천문학적 부채. 헝다그룹은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으로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큰 업체죠. 총부채 규모는 3,100억 달러로 웬만한 나라 연간 국내 총생산 액수보다 많습니다. 그런 만큼 헝다의 도산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보도가 적잖습니다. 부동산 시장 거품이 터지면서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와요.